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나가죠.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제연설비의 요 배출기에 요 배출량하고 또 여기 전압을 갖다 계산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동기의 최소 소요 동력, 그다음에 다익펜의 요 장점을 쓰라고 그랬죠. 그래서 조건이 1에서 4까지 있고 첫 번째가 뭐예요? 요 배출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이 거실의 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Q1이죠. 표준 배출량은요.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분의 1세제곱미터를 갖다가 배출을 해줘야 되는 거죠. 또 경유 거실일 경우에는 1.5배를 해준다는 거. 그래서 경유 거실이라는 것은 어떤 실이 있으면 여기 이제 출입구가 되겠죠. 여기 출입구. 자, 여기 A실, 여기가 B실이라고 하면 여기서 사람이 외부로 나갈 때는 이 B실을 거쳐서 외부로 나가는 거죠. 이때 요 B를 우리가 경유 거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유 거실일 경우에는 배출량은 계산한 값에 1.5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이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거실의 요 바닥 면적, 그 다음에 표준 배출량이죠. 1분당 1제곱미터에 대해서 1세제곱미터씩.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가 분이니까 1시간은 60분이죠. 왜 그러면 여기 CMH라고 한 거는 C가 큐빅이에요. 그 다음에 M이 미터죠. 퍼 아워죠. 그래서 요 CMH라고 하는 것은 요 머리 글자를 딴 거예요. 큐빅의 C하고 미터의 M, 아워의 H. 그래서 요게 세제곱미터 퍼 아워라는 거죠. 시간. 큐빅은 우리 3승이라는 얘기예요. 3승. 미터의 3승이라는 거죠. 즉 세제곱미터. 그래서 여기 1시간은 60분 요걸 곱해준 것은 여기 CMH 세제곱 퍼 아워로 계산하라기 때문에 시간당 1시간은 60분을 갖다 곱해준 거죠. 그래서 이 표준 배출량은 여러분이 최소값은 요거 계산하면요. 시간당 5,000 세제곱 이상이 돼야 돼요. 요 배출량 있죠? 계산한 값은 최소값이 5,000 세제곱퍼 아워 이상이죠. 그래서 5,000보다 작으면 5,000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피난을 위한 요 경유 거실일 경우에는 요 계산한 값에다가 1.5배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난을 위한 요 경유 거실이니까 Q2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닥 면적에다가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1분의 배출해 주어야 할 그 배출량이 1세제곱이죠. 그 다음 여기 요게 분이니까 1시간은 60분 시간으로 고치기 위해서 곱해준 거죠. 그 다음에 경유 거실이니까 여기다 1.5배. 그래서 계산하면 시간당 35,100 세제곱 퍼 아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제곱 퍼 아워가 요게 CMH니까 35,100 CMH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 2번은 이제 전압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은 여러분이 손실을 생각하면 돼. 손실. 마찰 손실이 전체가 얼마냐. 그게 바로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덕트의 길이가 지금 150m죠. 그래서 150m에 대해서 1m당 마찰 손실 압력이 0.8mm AQ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덕트의 마찰 손실인 거죠. 마찰 저항이죠. 마찰 저항. 손실이 아니고
덕트니까 마찰 저항이 되는 거죠. 배출구 저항 8mm 주어져 있죠. 왜 그릴 저항 3mm 주어져 있다. 관 부속률은 이 덕트 저항의 50%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150 곱하기 0.8에 50%니까 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191mm AQ가 덕트의 손실 저항이에요. 요걸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전동기의 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배풍기에서 모터 동력은요, 배풍량, 요게 세제곱퍼의 분이죠. 여기에다가 전압, 단위는 미리미리 AQ예요. 자, 요놈을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에다 그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자, Q가 세제곱미터 퍼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35,100, 이게 세제곱퍼 아우어죠, 아우어. 시간이에요. 자, 이걸 분으로 해주려면 시간은 서로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건 분이죠. 그래서 1시간은 60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아우어는 없어지고 세제곱퍼 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35,100을 60으로 나눠준 거예요. 분으로 하기 위해서. 전압은 191mm AQ죠. 킬로와트니까 102로 나눠주고, 여기 지금 분으로 해줬죠, 여기. 이게 60분이니까 분을 갖다 세크로 해주기 위해서 60으로 다시 나눠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효율 60%니까 0.6, 전달계수 1.1. 그래서 여러분이 전동기의 최소 소요 동력은 33.47kW가 전동기의 최소 소요 동력이 되는 거죠. 물음 4번은 요 다익팬의 장점을 갖다가 세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익팬이라는 것은 날개가 여러 개인 거. 이걸 우리가 다익팬이라고 하는데, 이건 풍량 변화 시에 풍압 변화가 작다는 장점, 설치 공간을 작게 차지하죠. 비교적 큰 풍량을 얻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요. 다음 문제 9번 가죠. 자, 문제 9번은 그림과 같은 요 직육면체 물탱크가 있다는 얘기죠. 수면 면적이 36제곱. 이건 여러분이 그냥 배관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런 배관의 통에다가 여기에 구멍이 하나 나 있다고 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요 수면의 요 단면적은 36제곱미터. 그래서 요 구멍의 요 직경은 80mm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요 관의 요 중심선까지 요 높이가 10m라고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로 지금 물이 방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수면이 요 10m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갖다 t를 갖다 계산하라는 건데, 요거는 일단 여기서 수면에서 요 10m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요 이동한 요 거리 s는 처음 위에서 수면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속도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걸리는 시간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가속도에다가 걸리는 시간의 제곱,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S는 수면이 10m까지 이렇게 내려온 거리죠. 여기 배관 중심면까지 이동한 거리니까 요 S는 10m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면이 하강하기 시작한 유량을 우리가 Q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처음 밸브를 열어서, 여기 밸브가 있어요. 이 밸브를 열어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의 유량을 우리가 Q2라고 하면, Q1하고 Q2는 서로 같죠. 그래서 Q1은 결국 U1, A1인 거고, Q2는 U2, A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U2는 루트 뭐예요? 2G H가 되는 거죠.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요. 2 곱하기 중력가 속도는 9.8. 자, H는 수면에서부터 배관 중심선까지 1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밸브를 열었을 때 그 유속 값이 얼마가 나온 거예요? 14m/s가 나온 거죠. 이게 바로 U2예요. 자, 단면적은 여기 80mm니까 여러분 A2 알 수 있죠. A1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36mm의 제곱. 그럼 여러분 U1을 갖다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U1은 지금 사실상 U1은 U0와 같은 거예요. 처음 하강하기 시작하는 유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U1은 곱하기 A1은 지금 36m의 제곱이죠. 단면적. 자, U2는 지금 14m/s 나온 거죠. 자, 요거 단면적 4분의 파이의 요 단면적은 80mm니까 미터로 하면 0.08m가 되는 거죠. 요거의 제곱이 되죠. 여기서 여러분 U1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갖다 3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5.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온 거죠. 요거를 계산하면 5.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온 거죠. 이제 요거 계산한 거죠. 단면적 계산한 거예요. 요 단면적을 계산하니까 요 단면적 계산한 것이 5.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온 거죠. 단위는 단면적이니까 미터의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U1을 갖다 계산을 하면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유속이니까 미터/s가 되는 거죠. 즉 U1은 처음에 하강 속도니까 U0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U0 알았고, 그 다음에 이동한 거리 여러분이 10m 알았죠. 그러면 요 가속도만 여러분이 알면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속도는 시간분의 0 마이너스 처음 그 하강 속도 있죠?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미터/s죠. 이게 바로 가속도예요. 처음에는 정지 상태니까 속도가 제로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 하강 속도가 우리가 계산한 것이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이걸 마이너스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은 결국 t분의 마이너스죠.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s. 자, 그럼 이 식에다 여러분 이제 대입만 하면 돼요. 자, S는 10m죠. 10m는 처음 속도는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t죠. 플러스 2분의 1의 가속도가 t분의 마이너스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바로
가속도고 여기에 t의 뭐예요? 예, 제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계산하면은 t 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t가 10256.41 10256.41 이게 세크죠, 세크. 자, 이걸 뭐를 고쳐줘야 돼, 지금? 물어본 거는, 예, 소요 시간을 분으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세크를 없애고, 우리가 분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분은 60세크니까 60으로 나눠주면은, 예, 170.94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9번은 여러분이 여기서 좀 문제가 복잡한데, 일단, 이동한 거리 구하는 공식,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표준 하강 가속도 있죠? 요거를 여러분이 꼭 두 가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에 10번 가죠. 자, 10번은 Q1하고, 즉 이쪽으로 흐르는 Q1하고 이쪽으로 흐르는 Q2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배관이 와서 여기서 물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공급이 돼서 물이 이쪽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이쪽 방향으로 또 물이 분기되는 거죠. 즉 여기가 T자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가는 거고 일부 물은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물의 그 유량을 Q1, 반대편의 유량을 Q2로 한 거죠. 이놈을 각각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배관의 마찰 손실은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 따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쪽 배관으로 생기는 마찰 손실 압력 델타 P1. 자, 이쪽 배관에서 생기는 마찰 손실 압력 델타 P2. 요놈은 서로 같은 거죠. 즉 델타 P1하고 델타 P2는 서로 같아요. 이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델타 P1은 그냥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자, 6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유량은 지금 모르죠. Q1 요거의 제곱. 자, 조도는 100의 제곱 곱하기 배관 내경 모르죠. 요거 D의 5승. 자, 여기에다가 배관의 길이를 갖다 곱해주면 요 Q1 방향으로의 그 배관 마찰 손실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가는 배관의 길이는 여기 15m가 있는 거죠. 15m에다가 요 길이는 여기 15에다가 5 하면 여기 20m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 길이는 15, 15니까 여기 30m죠. 그래서 요거 15m, 20, 30, 15를 더하면 80m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델타 P1. 자, 델타 P2는 마찬가지죠.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 6 곱하기 10의 4승의 유량 Q2죠. 요놈의 제곱. 조도는 100의 제곱. 배관 내경은 D의 5승인데요. 지금 이쪽으로 가는 배관의 직경하고 이쪽 배관의 그 직경은 서로 같은 거죠. 다시 말해서 D1하고 D2는 서로 같아요. 배관 내경이.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을 해주는 게 좋죠. 자, 보시면 여기 6 곱하기 10의 4승하고 요 10의 5승 요건 양쪽이 서로 같죠. 요건 서로 어때요?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80 Q1의 제곱이죠. 자, 이쪽은 여기 배관 길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노즐까지 배관이라고 15m하고 5m하고 해서 20m죠. 그래서 여기는 20 Q2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으로 나눠주면 Q2의 제곱은 4Q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다 자승이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양쪽에다가. 여기도 루트. 자, Q2의 제곱의 루트니까 결국 이거는 Q2의 이게 자승이죠. 루트라는 건 2분의 1승이죠. 이거 2분의 1승.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1 해주면 어때요? 그냥 1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Q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자, 여기는 2Q1의 2의 제곱 2Q1의 요거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결국 뭐예요? 그대로 Q2가 되는 거죠. 여기는 루트가 있고 여기 자승이니까 이 내용을 풀면은 이건 2Q1의 이게 자승이죠. 루트라는 것이 2분의 1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그대로 2Q1이 되는 거예요. 자, Q1이 1이라고 가정을 하면 Q2는 그대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량은 1대 2라는 거예요. Q1하고 Q2는 1대 2라는 거죠. 자, 그러면 Q1은 전체가 얼마예요? 3이죠. 3분의 이게 1인 거죠. 전체 유량이 지금 얼마예요? 들어오는 게. 방수량이 210이죠. 자, 그럼 Q1은 70이 되는 거죠. Q2는 이거는 전체 3 중에 2가 되는 거죠. 210이죠. 이건 140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0번은 상당히 계산하기가 쉬워요. 헤이전 윌리엄스 공식에서 Q1 방향으로 흐르는 배관 마찰 손실 압력하고 Q2 방향으로 배관의 마찰 손실 압력 서로 요거 같다는 거, 요거 하나만 알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은 특별 계단의 요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에 대한 재현 구역하고 옥내와의 요 차압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구하는 공식이 있죠. 요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구하는 요 공식은요. 요 도어 체크 있죠? 여러분 문 보면 이거 문 틀이겠죠, 여기가 이제. 보시면 여기에 도어 체크가 있어요. 이쪽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어 체크에 의해서 문을 개방했다가는 도어 체크에 의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실내면 이 바깥쪽에 계단이면 이걸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밀고 나가려면 이 도어 체크 때문에 힘을 더 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도어 체크의 폐쇄력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돼요? 이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이놈을 갖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이 힘은 도어 체크, 폐쇄력, 요놈에다가 여기 차압에 의해서 생기는 폐쇄력이죠. 그래서 요 FP는요, 어떻게 계산하느냐? 2배의 요 출입문이 있으면, 출입문이 요게 폭이 되겠죠. 요게 W. 요 출입문의 요게 높이 H. 여기 예를 들어서 손잡이가 있다.
그럼 이 손잡이하고 문 끝까지 요 거리, 요걸 우리가 지금 D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2배에다가 요 문의 폭에다가 마이너스 출입문의 요 손잡이로부터 요 출입문 끝부분까지의 거리, 요 D죠. 여기에다가 요 K, K는 상수값이니까 우리가 KD로 표기한 거죠. 여기에다가 출입문의 폭,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출입문의 요 단면적, 여기에다가 실내하고 실외, 즉 계단실 제한구역하고 요 옥내와의 차, 요걸 우리가 델타 P로 한 거죠. 그래서 요 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풀 수가 있는데, 지금 뭐를 구하는 거냐면 요 차압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에 보면은 출입문 요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나 실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갖다가 측정을 해보니 100N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화재 안전 기준에는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을 해보니까 100N이라는 거죠. 즉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지금 100N. 도어 체크의 그 폐쇄력, 이러면 지금 30N이라고 주어진 거죠. 자, 여기 출입문의 폭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 이게 0.9m라는 거죠. 높이는 2.1m. 그다음에 이 출입문하고 문 끝까지 거리, 이게 0.1m라는 거죠.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 폭 0.9m 마이너스 손잡이에서부터 문 끝까지 0.1m죠. 자, 요 상수는 얼마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1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출입문 폭 0.9. 자, 문의 단면적은 폭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0.9 곱하기 2.1. 그래서 미터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델타 P는 우리가 구하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델타 P를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P 압력 차를 계산하면은 65.84, 단위는 파스칼,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여러분이 요 공식, 요 놈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12번 가죠. 자, 12번은 이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요 레크식 창고죠. 여기에다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하고자 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물음 1번은 레크에 소요되는 헤드의 그 개수를 갖다가 산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헤드는 지금 정방형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방형으로 설치하면 헤드 간의 거리는, 자, 헤드 간의 거리하고 가지 간의 거리가 다 같은 거죠. 그래서 S는 이 수평거리 R에다가 코사인, 요거 45도죠. 그래서 여기다 2 곱하기 수평거리. 여러분, 이 수평거리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요거는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요 무대부하고 요 특수 가연물 있죠? 여기는 1.7m 이하. 그 다음에 요 레크식 창고 있죠? 요 놈은 2.5m 이하. 그 다음에 비내화 있죠? 비내화 구조는 내화부터 할까요? 내화 구조일 경우에는 2.3m 이하. 비내화 그러면 2.1m 이하. 그 다음에 아파트 나오죠.
아파트는 3.2m 이하.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기준에서 요 수평거리 값 있죠? 무대부하고 특수가연물 1.7, 레크식 창고 2.5, 그 다음에 그 내화 구조는 2.3, 비내화는 2.1, 아파트는 3.2m.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레크식 창고는요, 특수가연물을 갖다가 저장할 경우에는 높이 4m마다, 그 다음에 기타의 장소일 경우에는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쪽이 여기에 저장하는 물품이 특수 가연물이면 요 헤드를 갖다가 4m마다 높이 4m마다 설치한다는 거죠. 기타 물품일 경우에는 6m 이하마다 헤드를 갖다 설치한다는 거. 꼭 여러분 이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헤드 간의 거리는요, 2 곱하기 수평거리, 특수가연물이니까 1.1을 해주고요.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2.4m가 나오죠. 그래서 가로의 헤드의 소요 개수는 가로의 길이가 지금 15m죠. 요놈을 헤드 간의 거리 2.4m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6.25 나오면 무조건 절상이니까 7개. 세로열도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 15m, 헤드 간의 거리 2.4로 나누면 6.25니까 무조건 절상해서 7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소요의 그 개수는 7 곱하기 7에 49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 가운데는 이제 화물용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선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높이 4m마다 특수 가연물을 갖다가 저장할 경우에는 높이 4m 이하마다 여기에다가 스프링클러를 갖다가 4m 이하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층고가 몇 미터예요? 6m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m니까 4m로 나누면 1.5죠. 1.1이 나와도 절상, 1.05가 나와도 절상해서 두열이 되는 거죠. 지금 두열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열, 두 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9개인데요. 두 열을 설치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총 헤드의 그 소요 개수는 98개가 되는 거죠. 자, 물음 2번은 옥상 수조를 포함한 수온의 양을 계산하라는 거죠. 단위는 리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온의 양은 n 곱하기 기준 개수보다 작으면 기준 개수, 그 다음에 기준 개수보다 많으면 기준 개수에다가 80리터 퍼 분이죠. 헤드 한 개의 방수량. 요거 20분.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얼마예요? 16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N은 지금 98개를 설치하죠. 그러니까 최대 몇 개까지만 계산해요? 우리 30개까지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개에다가 1600리터. 요거는 수조에 저장하는 양이고, 그 다음에 옥상 수조를 포함한 거죠. 그래서 옥상 수조에는 이 유효 수량의 3분의 1을 옥상에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 곱해서 더해주면 64,000리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음 그 3번은 급수배관의 최소 구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급수배관의 최소 구경은 이건 조금 어려워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 요 스프링클러 헤드에 개수별 급수관의 그 구경이 나오죠. 그래서 요 조건 사에 보면 무대부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사용할 경우에
배관의 구경은 다란에 의하라고 그랬죠. 요 다란. 특수가연물. 우리가 일반적인 건 여러분, 요 가는 여러분이 암기했을 거예요. 폐쇄형에서 사용할 때 2, 3, 5 짓고 열, 3, 6, 8 못 짓고 10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지금 특수가연물일 경우에는 여기 다란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98개죠. 헤드가. 91개 이상이기 때문에 급수 배관의 구경은 150mm가 되는 거죠. 그럼 13번 가죠. 자, 13번은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자, 하로겐화합물 소화 설비에 10초 동안 방사된 소화 약제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지금 1에서 4까지 주어져 있고, 자, 하로겐화합물. 약제 저장량은요, 선형 상수분해, 요거 비체적이에요. 세제곱포 단위가 킬로그램이죠. 방호구역 최적,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세제곱 없어지니까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100 설계가스 농도분의 설계가스 농도죠. 자, 그럼 설계가스 농도 C는 요건 소화 농도에다가 일반 화재하고 A급 전기 화재일 경우에는 1.2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유류 화재 B급일 경우에는 1.3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럼 방호구역 최적 부위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죠. 자, 가로 세로 높이 4니까 4 곱하기 5 곱하기 4. 80세제곱이 방호구역 최적이에요. 자, 선형 상수는 K1 플러스 K2의 기준 온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K1이 지금 0.2413. 자, K2는 0.00088이죠. 여기에다가 기준 온도 지금 실온 20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체적 선형 상수 계산하면은 0.2589죠. 비체적이니까 세제곱 퍼 킬로그램.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선형 상수라고 그랬는데, 선형 상수는 비체적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방호구역 최적 나왔죠? S. 선형 상수 계산했고. 자, 그러면 설계 농도 C는, 자, 소화 농도가 얼마예요? 8.5%죠. 자, 화재는 어떤 화재예요? A급 화재라고 그랬죠? 자, A급은 몇 프로? 1.2배죠. 요거 계산하면은 10.2%가 설계 농도인데, 문제 조건에 보면 10초 동안 약재가 방사될지 설계 농도의 90%, 95%만 방사되는 거죠. 자, 요거의 95%니까 0.95가 되는 거죠. 그래서 0.95를 하면 9.69%가 10초 동안 방사되는, 약재가 방사될 경우에 설계 농도라는 거죠. 설계 농도의 95%가 방사되는 퍼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갖다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방호구역 최적, 아까 우리 80세제곱. 선형상수 0.2589. 곱하기. 자, 100 마이너스 설계가스 농도가 원래는 10.2%인데 95%까지만 방사되는 약재량 계산하라니까 0.95 해주면 9.69가 설계 농도가 되는 거죠. 분의 9.69. 그래서 계산하면 33.15kg가 10초 동안 방사된 약재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로겐화합물 소화 약재에서 소화 설비에서 약재량 계산하는 공식, 그 다음에 각 요소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에 14번은 이건 점수 주려고 낸 문제예요. 자, 옥내 소화전 설비인데요. 지하 1층,
2개소. 1층에서 3층까지 5개. 그러니까 기준 개수는 5개로 하라는 거예요. 자, 수온의 최소 유효 수량인데 옥상 수조를 포함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옥내 소화전에서 Q는 N 곱하기 2.6세제곱이죠. N은 최대 5개죠. 그다음에 옥상 수조는 요 계산한 값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5 곱하기 2.6세제곱. 요게 그 지하 수조 또는 뭐 지상 수조든 일반 그 우리 소화 용수 수조에 하는 거고, 옥상 수조에 저장하는 것은 유효 수량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17.33세제곱이 총 지하 수조하고 옥상 수조하고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자, 펌프의 토출량. 자, 펌프의 토출량 옥내 소화전은 N 곱하기 130이죠. 그래서 최대 5개에서 130 곱하면 650 LPM. 자, 물음 3번은 도면에서 번호에 따른 명칭이 있는데, 이 도면은 이 복구가 어려웠어요. 즉, 좀 복잡해가지고요. 수험생들한테 물어봐도 복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도면은 생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답만 여러분이 암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도면에 보면 요 감수 경보장치라고 나오는데 주로 요게 감수 경보장치죠. 다음 물음 2번은 스몰앤스키 체크밸브. 자, 이 펌프 있으면 이 토출축에 여기 체크밸브 들어가고 여기 개폐밸브 들어가죠. 요게 바로 스몰앤스키 체크밸브예요. 이게 2번이죠. 스몰앤스키 체크밸브. 이게 1번. 그리고 3번은 릴리프 밸브죠.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는 펌프의 토출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출축에 보면 여기 까맣게 칠해놓고 여기 사선 2개 그려놓고 이쪽에 앵글 밸브 같이 이렇게 해놓은 게 이게 3번 릴리프 밸브인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요 플렉시블 조인트죠. 자, 플렉시블 조인트는 펌프에 주로 요 흡입축이나 토출축에 설치하는 거죠. 요게 3번이에요. 4번. 플렉시블 조인트. 요 그림을 갖다가 보여주고 명칭을 쓰라는 거죠. 자, 물음 4번은 요 플렉시블 조인트의 설치 목적. 요 플렉시블 조인트의 요 설치 목적은 진동을 갖다 흡수해서 펌프하고 배관의 파손을 갖다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요 릴리프 밸브. 요 릴리프 밸브는 펌프가 최전 운전할 때 최전 압력 미만에서 개방돼서 그 압력을 배출해 줌으로써 펌프의 파손하고 배관의 파손을 갖다 방지하는 거죠. 자, 노즐에서의 방수되는 물의 양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건에 보면은 노즐 내경 주고 토출압 주고 시간 10분간 노즐에서 방수되는 물의 양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Q는 0.653 곱하기 노즐의 내경의 제곱 곱하기 루트 10P죠. 그래서 Q는 리터 퍼 분 방수량이고 D는 노즐 내경 밀이죠. P는 방수 압력 메가파스칼이죠. 자, 그래서 Q는 0.653 곱하기 내경이 13mm죠. 요거의 제곱 10에다가 방수 압력 0.25 메가파스칼. 근데 지금 요건 1분간 나오는 방수량이죠. 근데 10분간 방수량이니까 여기다 곱하기 10분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744.90 리터가 10분간 방사되는 양이 되는 거죠.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도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자, 호스릴 옥내 소화전이죠.
자, 호스릴 옥내소화전은 우리 옥내소화전하고 똑같은데 다른 거 하나는 배관 구경만 달라요. 자, 수온의 똑같이 계산해요. 옥내하고 호스릴하고 그냥 일반 옥내소화전하고 방수압도 같아요. 방수량도 같고 단 배관의 구경이 다르죠. 자, 옥내소화전 설비는 가지배관이 40mm 이상이고요. 주배관은 50mm 이상. 뭐 연결 송수관 설비가 있으면 요 가지배관이 65mm고 주배관은 100mm죠. 자, 호스릴 가지배관은 25mm 이상, 주배관은 32mm 이상. 요거 하나만 틀려요. 수평거리는 같죠. 자, 물음 1번은 펌프의 최소 토출량. 뭐 호스릴 옥내소화전이니까 호스릴이 몇 개 있느냐? 예, 4개 설치되어 있다니까 5개 이하죠. 그러니까 그 설치 개수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분당 130, 그래서 520리터 퍼 분이 펌프의 그 토출량. 그다음에 펌프의 최소 토출 압력, 즉 전 양정을 계산을 해서 메가파스칼로 단위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양정은 지금 펌프가 여기 있으면 실양정, 여기 소화전, 앵글 밸브 있으면 이 양정이 지금 몇 미터예요? 50m. 자, 여기 배관에 마찰 손실은 50m에 실양정에 25, 그러니까 0.25죠. 호수 마찰 손실 3.5. 그대로 해주면 되죠. 실양정 50, 배관의 마찰 손실 50m에 25%, 0.25가 되는 거죠. 자, 호수 마찰 손실 3.5. 노즐에서 방수압 환산수도 17m죠. 해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83m가 나와요. 그래서 1m는 100메가파스칼이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0.83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여러분 유체역학으로 풀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 소방에서는 그냥 100으로 나눠줘도 무방해요. 그럼 16번 가죠. 자, 요 16번은 지금 요 옥내하고 여기 스프링클러하고 요 아파트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자,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개수 있죠? 이게 몇 개예요? 10개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물음 1번은 소화펌프의 전량정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자, 전량정은 옥내를 기준할 거냐, 스프링클러를 기준할 거냐. 자, 옥내는 방수압이 0.17메가파스칼이죠. 스프링클러는 헤드의 방수압이 0.1메가파스칼이에요. 그리고 옥내는 호수의 마찰 손실 수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옥내가 전량정이 크기 때문에 옥내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전량정. 자, 옥내 기준이니까 실량정은 지금 70m. 자, 배관 마찰 손실 25m. 자, 안전율 10m. 자, 호수의 마찰 손실 더해줘야 되는데 호수의 마찰 손실은 조건에 없기 때문에 무시를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0.17, 17m가 되는 거죠. 미터로 하면. 그래서 여러분 전량정 계산하면 122m가 전양정이 되는 거죠. 물음 2번은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온의 최소 유효저수량 옥상 수조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프링클러하고 요 옥내하고 겸용일 경우에는 옥내도 해줘야 되고 스프링클러도 계산해서 더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옥내부터 할까요? 옥내 Q는 옥내소전 층당 3개죠. 층당 3개. 그러니까 3 곱하기 2.6세제곱. 자, 스프링클러는 기준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아파트는 10개라고 그랬죠. 10개에다가 1.6세제곱. 요게 바로 일반 수조에 저장해야 되는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근데 옥상 수조를 포함하는 거니까 요 계산한 값에 3 곱하기 2.6, 10 곱하기 1.6 요거의 3분의 1을 옥상에 저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31.73 세제곱미터가 바로 그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이 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전동기의 소요 동력. 자, 물 비중량 9,800뉴턴 per 미터의 3승. 자, Q는 펌프의 토출량이니까 아까 계산했죠. 토출량 계산 안 했나요? 토출량은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Q는 자, 옥내 소화전 3개죠. 분당 130리터 플러스 스프링클러 기준 개수 10개에다가 헤드 1개 80리터 per 분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1190리터 per 분이 나오죠. 요걸 세제곱 per 세크로 하면 1.19 세제곱 per 60 세크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Q 값이죠. 자, 전량장은 아까 122m죠. 자, 요 뉴턴이니까 여기 지금 킬로와트죠. 그러니까 킬로 뉴턴으로 바꿔주려면 이거 1000으로 나눠주면 돼요. 자, 효율은 65% 0.65 전달 계수 K 1.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40.13kW가 모터의 그 소요 동력. 물음 4번은 감시 제어반하고 요 동력 제어반을 구분해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3가지 쓰라고 되어 있죠. 이건 화재안전기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내연 기관에 따른 가압 송수장치 설치하는 경우, 고가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압 수조에 따른 가압 송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요 3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서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해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합격자도 엄청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나올 때 합격을 해야 좀 수월하지, 어렵게 나올 때는 막 2번도 떨어지고 3번도 떨어지고 이제 성질 나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3번 시험을 보는데 한 번은 꼭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 기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